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친절한 안방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간밤 편히 주무셨나요? 우리가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늘 많이 하죠.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면 정말 개운하기도 하고요. 하루의 시작이 참 기분 좋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자는 잠이지만 또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양질의 숙면인데요. 이 숙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 공개클리닉 웰에서는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하게 잠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불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할 텐데요. 일단 오늘 함께할 세 분은 어젯밤 잘 주무신 것 같아요. 세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세 분 다 뭐 잘 주무신 것 같은 얼굴이에요. 네, 다들 괜찮은데 좀 피곤하셨나요? 저는 잘 잤습니다. 너무 잘 자서 주무신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은데 원래 날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은 잘 잡니다. 네, 저도 과수면. 부산 유미 씨는 오랜만이에요. 일단. 네. 네네네. 부산 내려오면서 굉장히 숙면하면서 와가지고요. 잘 자면서 왔습니다. 오늘 네. 내려오는 길에 차 안에서 잤어요. 네네, 차에서 잤어요. 아니 저는 여기서 성격 제일 좋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런데 반박을 안 하네요. 아니 제가 근심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잠을 이렇게 푹 못 자고 네. 자다가도 많이 깨고 꿈도 많이 꾸는 그런 체질이에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교수님? 얼굴은 어째 잠을 많이 자서 부은 얼굴인데. 아니에요. 잠이 안 와서 뭘 드셨죠? 뭘 먹었지. 그러니까 잠이 안 와서 뭘 먹고 잠을 푹 못 자니까 다음 날 이게 푹 못 자면 식욕이 땡겨요. 다이어트에 제일 좋은 게 숙면이거든요. 맞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게 다 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이 아니에요, 살이 아니에요. 세 분 다 그러면 평균 한 몇 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이렇게 책을 많이 보니까 책 보다가 한 12시 돼야 잡니다. 자면은 아침에 8시 반 정도 겨우 일어납니다. 근데 겨우. 보통 사람들이 한 평균 8시간 자면 참 많이 자는 거거든요. 이 직장 그렇죠. 일반인들이 좀 바쁘지 않습니까? 도시인들이. 네. 많이 주무시는 편 같은데요. 저도 그 정도 자거든요. 저도 한 7시간은 무조건 자야지 뭐 4-5시간 잤다 이러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맞아요. 유미 씨는 좀 스케줄이 이제 바쁘면은 잠 한숨도 못 자는 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2시간 자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근데 평상시에 집에 있을 때는 7시간, 8시간, 뭐 10시간까지도 10시간까지.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잠이 참 잘 자는 게 중요한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5명 중에 1명이 불면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60대에서도 이제 10명 중 1명은 불면증을 앓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에 쉽게 들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불면증 환자가 이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대요. 대체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불면증은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수 있는지 오늘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공개클리닉 웰과 함께하는 오늘의 안방주치 신경과 김현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은 어제 간밤에 좀 잘 주무셨나요? 저 처음 이제 방송 나온다 해서 못 잘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잘 잤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얼굴이 약간 뽀얗신 게 잘 주무신 것 같아요. 좀 부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불면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를 불면증이라고 하나요? 불면증은 일단은 그 질병이라보다는 증상에 가깝습니다. 증상의 모음이고 네. 이제 밤에 잠을 못 자는 것과 잠에 잘 들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밤에 자더라도 중간에 자주 깨고 한번 깨서 다시 못 잘 것 같다. 그리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너무 일찍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있거나 이제 이게 다 있거나 하는 것들 증상 모임이고,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도 깊이 못 잔 것 같고 이제 선잠을 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야간 증상들입니다. 이런 수면과 관련된 야간 증상과 함께 이제 낮에도 증상이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좀 피로감을 느끼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제 무력하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고, 이런 경우를 이제 불면증 증상으로 볼 수 있고, 이 증상들이 일주일에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이제 만성 불면증이라는 이제 질병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잠 못 자는 그 원인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거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음 날 뭐 엄청 걱정되는 일이 있고 이제 누구와 싸우거나 이런 그런 불안과 스트레스, 걱정 때문에 자는 경우가 이제 급성기 때는 많이 나타나고, 그 외에도 가지고 계시는 어떤 질병의 통증 때문에 뭐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 급성기 때는 그런 증상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이게 만성으로 갔을 때는 되게 이제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불면증의 원인은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수면 위생이라든지 어떤 수면 습관, 생활 습관들이 이제 망가져서 불면증이 되는 경우가 많고 네. 이제 한 40대 이상을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수면 질환들이 이제 같이 자기도 모르는 수면 질환들이 이제 이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것이 이제 수면을 방해해서 이제 불면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 수면 질환도 없는데도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만성 불면증이 되는 분들은 어떤 가장 큰 이유는 수면에 대한 잘못된 습관과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잠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난 잘 자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을 너무 이렇게 자려고 막 노력하는 것들이 다시 이제 뇌를 깨우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만성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다음날 아주 중요한 무대가 네, 있을 네. 때 잠을 잘 자야 목이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잠을 자야 돼라는 압박이 있거나 아니면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러면 또 잠 안 온다. 네, 그죠? 그러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잠에 대한 걱정이 이렇게 불면증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도 굉장히 불면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옆에서 되게 네.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이 있나요?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이제 고생하고 계시고 만성 불면증처럼 이게 병이 돼서 치료가 받아야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전 성인 인구의 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2019년도 기준으로는 67만 명 정도가 이제 불면증을 진단받고 이제 병원을 내원했고 그게 이제 매년 15%에서 16% 정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서 지내게 되면서 이제 생활이 완전 이제 스탑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불면증이 더 증가되고 그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인터넷 그 검색 수고로 이제 불면증을 검색한 사람들이 코로나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맞아요. 스트레스가 좀 크네, 그죠? 그리고 밖에 네. 안 나가는 거. 우리 남편은 좀 늙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새벽만 되면 귀신처럼 나왔다가 들어가고 자꾸 원래 이래요. 나이 되면 아침잠이 없어진다고. 나 잠이 없어졌어. 네. 새벽 3시에 깨서 자꾸 돌아다니고 화장실 한번 갔다가 소리 나면 제가 깨니까 물도 못 내리고 아니 그러고 다니는데 전 진짜 물을 못 내려. 시끄러우면 내가 깨니까. 아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불면증도 굉장히 질환이거든요. 다음날 진짜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우리 남편이 불면증인지 아니면 불면증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가 진단 그 방법으로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준비했고 이제 한번 보시죠. 제가 여기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불면증 자가 진단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밤에 불 끄고 자려고 할 때 잠들기가 어렵다. 맞아요. 진짜요? 하나씩 세보세요. 저는 이제 자려고 누워서 다시 불 끄러가기 귀찮은 적은 있어도 이것 때문에 잠을 깬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핸드폰을 봐.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돼요. 네. 밤에 자주 깨서 잠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거 많이 X. 저는 막 자는 사이에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봤냐고. 건강한 두 거예요. 남편이 두 남편. 네. 아침에 너무 일찍 깨서 힘들다. 아침에 눈 뜨기가 힘들어. 그건 제가 아니네. 불면증인가? 다 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현재 수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 자도 안 개운한 것 같고 나는 잠 잘 못 자는 것 같고. 수면 장애가 낮 활동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낮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낮에 졸게 된다거나 뭐 이런 거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나의 불면증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차린다. 심각한 거. 약간 병이네, 이렇게 병. 다크서클이 좀 심해졌다든지 병이야, 이렇게 좀 네. 민설 씨 또 못 잤어. 뭐 이런 건가요? 네. 불면증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자, 그럼 총이 지금 문항이 7개죠? 우리 남편 7개네요. 아니 본인이 네. 수면 이게 낮 활동을 방해하는 게 이렇게 한 11시쯤 되잖아요. 점심 먹기 좀 전인데 10시 11시에도 졸려해요. 피곤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니까. 만점입니다. 어떡해요. 만점이. 네. 그래서 제가 불면증 검색하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검색을 했거든요. 뭐 마그네슘 같은 이런 것들이 좋다고 그래서 요즘 영양제를 먹이고 있어요. 요거를 교수님 어떻게 점수를 좀 매겨보면 될까요? 아주 이게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
가장 심한 경우 이제 심각하다가 4점이 되겠고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0점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항당 네네. 0점에서 4점까지. 네네. 그러면 한 28점 정도 되는 그러면 거예요. 치료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불면증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야간요 막 이런 거 할 때 네, 빼고. 네, 네. 근데 이거 보니까 저 불면증인 것 같아요. 몇 개나 해당되시는 네 것 개요. 같아요? 네 네 개. 네. 네 개인데 심한 정도가 뭐 한 4점, 치료를 받으셔야 3점, 되겠다. 2점? 한 반은 넘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러면 나네요. 한 3점 잡고 4개면 12점 정도. 네. 12점 정도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7점 정도까지는 이제 그 불면증이 없고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아, 정도고 네. 15점 이상 넘어가면은 불면증으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2점 정도면은 경계선 거의 간당간당. 아. 네. 간당간당하네요. 그런 정도면 생활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네, 중요한 그렇죠. 거죠. 네. 습관이라든지. 교수님이랑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냥 0점. 0점. 저는 너무 0점이 잘 아니고 자니까. 한 4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예요? 어디에 걸리세요? 저는 아침에 네. 너무 일찍 깨서 힘들다. 그건 이제 8시쯤 이제 일어나는데 너무 연세가 힘들다. 있어서. 아니, 그건 그게 노화의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뭐 해도 바뀐 지 네. 제법 크게 없어요. 네. 이제 그러실 나이예요. 적응하세요. 눈물도 많아질 나이고요. 일주를 자주 보실 나이입니다. 네. 자, 점수에 따라서 좀 진단하는 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내 수면의 질은 어느 정도 되는지 15점이 넘으면 진료가 좀 필요한 정도라고 하네요. 어느 날은 8시간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한 서너 시간도 못 잔 것 같이 왜 이렇게 막 불편하지 이럴 때 있거든요. 요거는 혹시 불면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불면증이 증상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이제 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뭐 불편하다고 하면 이제 불면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그 환자분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저 이제 불면증으로 왔는데 나는 뭐 몇 달 동안 거의 못 잤다. 지금 한 일주일 동안 한두 시간밖에 못 잤다. 그러고도 살아요? 네. 그 수년 동안 뭐 지금 한 2, 30년 동안 할머니님께서는 2, 30년 정도 나는 뭐 2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 이렇게 그러면 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계시는 보호자분들은 아니다. 이제 내가 보기에는 엄청 잘 잔다. 어젯밤에도 푹 자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단 뭐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 네. 가족이 보기에는 네. 잘 자지만 네. 본인이 느끼기엔 너무 못 자고 있다고 느끼는 그렇죠. 거예요. 본인은 절대 아니다. 나는 못 잤다 그러는데 막 옆에서는 잘 잤다 그러고 둘이서 막 싸우시고 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수면 착각 증후군, 이제 모순 불면증 이렇게 부릅니다. 수면 착각 증후군이라는 게 또 착각 증후군. 있군요. 네네. 최근에 이거 이제 재밌네요. 나온, 네. 최근에 나온 이제 개념인데, 그게 이제 뭐 자기는 못 잤는데 뭐 실제로 보면은 총 수면 시간은 보장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 낮 동안은 피곤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본인이 수면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해결해 드리면은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그런 착각 증후군이 있으면서 밤 동안에 잠이 못 잤기 때문에 낮에는 피곤함 증상이라든지 어떤 무기력하다든지 이런 낮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밤 동안에 이제 깊은 잠을 못 가고 이제 얕은 잠까지만 계속 주무시게 되면서 계속 깨어나고 그런 뇌가 깨어나는 그런 증상 때문에 이제 그걸 호소하시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막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왜 뭐 일주일 가까이 밤도 새고 하시잖아요. 뭐 교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고 박희진 교수님은 약간 의심이 되긴 합니다만 좀 그러셨을 것 같고. 아니, 네. 민설 씨 말이 정확한 게 제가 옛날에 논문 쓰고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네네. 한때 공부 많이 할 때 그때 막 이틀, 3일 계속 밤새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책을 보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우리가 건전지가 탁 떨어지면 전자제품이 멈추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가 이러다가 잠을 계속 안 자다 갑자기 탁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도 걱정이 될 때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때는 잠과의 싸움, 잠과의 전쟁이 공부와의 싸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잠을 안 자면,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이렇게 범죄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가장 잔인한 고문 중에 하나가 잠을 안 재우는 거잖아요. 잠 안 자는 건 고문이에요, 진짜. 그래서 잠 안 자면 죽을지 그게 늘 걱정이었어요. 얼마나 잠을 안 자야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그 연구로 그런 걸 했다라는 게 너무 아니 뭐 공부는 진짜 뭐 하루 이틀 잠깐씩 세본 게 다지 그렇죠. 사실 뭐 3일 이상 밤 새본 적 없거든요. 3일 이상은 네.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뭐 예전에 기네스북에 그러니까 일부러 잠을 안 자가지고 며칠 동안 견딜 수 있는지 자기가 해본 사람이 있었는데 한 16일 정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어떻게든 잠을 안 자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서 16일 정도 안 잤더니 이제 죽었나요? 완전 죽었나요?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중환자실까지 아이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16일을 굶어는 봤거든요. 왜?
마시는 것만 마시면서 물만 마시면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근데 저는 그것도 고통이다. 이틀만 잠을 안 자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쵸. 차라리 굶는 거는 한 3일 굶을 수 있는데 그래서 3일 가끔씩 잠을 못 잔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되죠. 친구들이랑 장난치잖아요. 너 굶어서 죽는 거랑 잠 못 자서 자는 뭐 선택할래? 막 이런 장난 많이 치거든요. 둘 다 싫어. 왜 그런 극단적인 장난을 치세요, 친구들이랑. 둘 다 싫지만 잠을 못 자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근데 진짜 또 어려울 것 같아. 궁금한 게 우리 보통 연세가 드신 분들은 초저녁잠이 많으시고 또 새벽잠이 없으시다고 그쵸. 교수님 하잖아요. 일출 요즘 많이 보셨죠? 아니. 요즘 날씨가 흐려서 일수를 못 봤고. SNS에 일출 사진 많이 아니, 올라오던데. 저는 책을 많이 네. 보기 때문에 항상 12시가 넘어야 잠을 자요. 그래서 그 나이와 또 수면과 관계가 또 있을까요? 나이랑 수면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수면 패턴이 많이 바뀌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은 수면이 이제 잘게 쪼개져서 분절화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수면 시간들은 이제 24시간 안에 총 수면 시간들은 이제 유지가 되는데 요것을 이제 젊을 때는 밤 12시에 자서 아침 7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쭉 잘 수 있지만 노인분들은 그렇게 자기는 조금 힘들고 조금 일찍 주무시는 경향이 있고 일찍 주무셨다가 이제 새벽에 한 번 깨시고 이제 뭐 화장실 가셨다가 조금 잠이 안 와서 이제 뒤척이시다가 한두 시간 뒤에 자고 또 한 두세 시간 자다 또 깨시고 뭐 이런 걸 반복해서 낮잠 주무실 수 있고 맞아. 할머니 맞아요. 집 가면은 네. 왜 아침에 할머니 항상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뽀시락뽀시락 하시다가 네네. 낮에 또 주무시고 네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총 시간을 합치면은 한 우리가 필요한 7시간, 8시간은 보장이 되니까 노인분들도 이제 총 수면 시간은 보장되지만 이제 짧게 쪼개져 있는 게 있고 잠에 대한 자신만의 경험치가 또 수십 년간 축적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매일 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나만의 잠자는 노하우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나만의 확실한 카더라도 있을 텐데 이 잠을 못 드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오해들을 또 풀어보는 시간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잠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카더라 통신에 울고 웃는 카더남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OX 극장. 근데 오늘은 잠만보 둘의 대결인데 이거 어떡하죠, 교수님이랑 저랑. 보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5분 중에 가장 잠을 잘 자는 두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진짜 네. 건강한 거예요. 잠을 쪼개 자는 것도 엄청 고통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그 대개 보면은 이렇게 잠을 많이 자거나 잠을 잘 자는 사람을 조금 둔하게 보는 나쁜 상식들을 갖고 있어요. 전 맞는 것 같아요. 전 좀 제가 둔한데. 네. 아니에요. 일단 저희 OX 퀴즈를 지금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얼른 출발을 해볼게요. 네, 주경야독 대 뭐랄까 미녀는 잠꾸러기. 네, 이렇게 한번 대결을 해보죠, 교수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중에 못 잔 잠을 주말에 몰아자면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된다? 안 된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몰아자고 이러는 게 더 나쁘지 않아요. 무조건 됩니다. 됩니다. 될 것 안 같아요. 됩니다.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진짜? 일단 유미 씨 얘기 좀 앉아다가? 들어볼게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 막 찍고 하면은 거의 28시간을 찍고 막 이래요. 그럼 네. 찍고 집에 들어오면은 나이를 셌잖아요. 푹 그 한 15시간을 잡니다. 그러면은 잠이 안 올 것 같잖아요. 또 근데 밤에 자게 또 되죠. 밤이 와요. 맞아. 잠이 와요. 그러니까 맞아. 다음 날은 다시 멀쩡해져요. 경험상 이건 오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미 씨가 네. 조금 이렇게 개념 정리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와, 네. 뮤직비디오를 찍고 네. 힘들어서 15시간을 자잖아요. 네. 그거는 피로해서 지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주중에 잠을 못 잔 사람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거의 시체처럼 집에서 잠을 자면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X예요. 왜냐하면은 주말에 주중에 잠을 못 잔 사람이 주말에 자는 거는 피로와 지쳐서 자는 거지 불면증과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X입니다. 아닌데. 근데 이제 유민 씨 말 듣고 봤더니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연구 결과, 대학의 연구 결과 주말에 펜실베니아? 8시간에서 펜실베이니아. 네.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몰아잤더니 평소처럼 6시간만 잤을 때보다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염증 수치가 낮아졌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주변에도 봐도 막 이렇게 진짜 바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주말에 시체처럼 자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맞아요. 주말에 이제 못 잔 잠 몰아자니까. 그 불면증이 아니고 직장 생활에 막 너무 힘들어서 과로에 지쳐서 자는 거고 아까 펜실베이니아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유전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미국은 정답은 지금 X예요. 한밤중이겠네요. X라니까. 아니 뭐든 불면증에는 꾸준한 게 중요한데 갑자기 평일에는 막 2~3시간씩 자면서 몸을 혹사시키다가 주말에 막 몰아잔다라는 건 그것도 몸에 무리가 올 것 같아요. 그럼 X예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저는 일단 O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미 씨도 뭐 아무리 경험담이죠? 외국 네. 사람이더라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렇죠. 오로 네. 하겠습니다. X예요. 불면증이 반복될 것 같아. 과연 이게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는 게 불면증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저도 좀 궁금한데 정답 공개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그럼 당연하죠. 그렇죠. 도움 안 되죠. 당연하죠. 계속 이거는. 불면증을 반복시킬 것 같아요, 왠지. 그럼 당연하죠. 이거는. 진짜? 근데 불면증은 좋았는데. 규칙적인 생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물론 이제 너무 못 자면 이제 보충해 줄 수는 있겠지만 불면증 환자들은 어떻게든 이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불면증 개선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은 진짜 이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네. 어떡하나요? 불면증으로 갈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아. 현대인들은. 하나 이게 있어야 돼. 20대 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30대 때 직장생활 초년생으로서 또 뭘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잠 못 자고 움직일 때가 많은데 이게 또 40대가 이렇게 넘어가면 주말에도 일찍 눈이 떠져요. 공감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데도 네. 그냥 눈이 되게 일찍 떠져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지 맞아.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저희 네. KNN 이제 아침 뉴스를 하는 아나운서들 있잖아요. 제일 억울할 때 아침에 일찍 눈 떠질 때. 주말에는 주말인데. 뉴스가 없는데 주말에 막 새벽 5시, 6시에 눈 떠지면 너무 억울하대요. 아유, 네. 그러니까 근데 푹 그렇게 자고 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주말에 근데 잠을 몰아자는 게 규칙적인 수면 습관에는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되겠죠. 너무 몰아자는 것도 안 좋나 봅니다. 두 번째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해가 지면 집안의 불을 조금 어둡게 두는 것이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요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주변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해가 뜨면 잠에서 깨고 제가 암막 커튼을 사가지고 하루 종일 암막 커튼을 켜놓고 지낸 적이 있었어요. 계속 자려고. 네네네. 근데 이게 네.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도 피곤한 것 같고. 도움이 된다. 아니 X야. 저는 8시 정도 X야, 되면요. 불을 웬만하면 X라니까. 끄고 약간 간접 조명만 켜놓고 분위기를 만들어 해가 좀 놨다가 은은하게. 은은하게 만들어 놓고 9시 때 애를 바로 재우거든요. 아. 안 그러면 못 일어나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계약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냥 10분만 더 10분만 더 이게 너무 싫어서 9시에 무조건 재우려고 8시부터 워밍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은은하게. 은은하게 그러니까 다 꺼요. 다 끄고 조명만 조명 하나 딱 간접 켜놓고, 조명 간접 정도. 조명 하나 네. 켜놓고 분위기 만들고 9시에는 그것도 꺼버리거든요. 분위기 네. X예요. 저도 X입니다. 분위기 안 돼요? 저는 O 같은데. 네. 도움이 돼요. 이게 사람이 해가 뜨면은 자동으로 일어나야 되고 해가 지면 또 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문제는 유미 씨 해가 지고 뜨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불면증을 어둡게 하면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둡다고 해서 잠을 자고 밝다고 해서 잠을 못 자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면증은 어둡든 밝든 잠을 못 자는 사람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좀 근데 도움이, 심리적으로 있어요. 도움이 되지 도움이 않을까? 되지. 도움이? 뭐 왜냐하면 그래서- 교수님 핸드폰을 계속 들고 있잖아요. 그럼 잠이 계속 뇌가 각성하고 맞아, 이러니까 잠이 오히려 안 와서 전자제품도 멀리하는 게 우리 좋거든요. 비행기 탈 때 근데 나는- 안대를 꼭 챙긴 이유가 맞아. 있잖아요. 그렇게 자야 되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오라고요. 나는 불면증에 출장을 도움이 돼요. 가더라도 네. 무서워서 불을 켜놔야 잠을 자요. 겁쟁이. 불을 끄면 무서워서 잠을 못 겁쟁이. 자요. 나는 그리고 겁쟁이랍니다. X예요. 그리고 교수님은 그냥 겁쟁이. 비행기 타고 이렇게 안대하잖아요. 국제선 같은 거 타고. 나는 안대하고 잠을 못 자요. 안대가 무서워서 무서워서. 아니 이막 깝깝하고 귀찮아서 안 돼. 그냥 자야 돼. 그래서 불을 끄는 거하고 불면증 상관없어. X예요. 근데 확실한 건 빛이 있으면 잠을 정말 못 자. 그리고 맞아, 숙면이 안 되는 맞아, 거예요. 어두워야 순간에 돼. 잠들어도. 깜깜해야 돼. 잘 자는데. 과연 이게 조명을 좀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될지 궁금하네요.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그렇지. 아기가 잔다니까요, 그러면. 불면증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은 수만 년 동안 이제 인간이 지구의 자전에 맞춰서 일주기 리듬이 돌아가게 이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가 점점 질 때는 점점 조명을 낮춰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낮에는 최대한 햇빛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멜라토닌 분비와 관련돼서 굉장히 일주기 리듬이 맞춰지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집에서는 그런 어떤 그 청색광이 있는 백열등 그런 거보다는 아늑한 간접 조명이나 백열등 사용하시는 주광색이나 뭐 이런 거. 네네, 그런 것들. 약간 따뜻한 노란색. 색깔. 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한 문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햇볕을 쬐는 것이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되지. 햇볕을 쬐면은 뭔가 그냥 기분에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나요? 저는 비 오는 날이랑 안 오는 날도 되게 차이가 좀 크거든요. 햇볕 쬐면 네. 근데 오늘 문제가 쉬워요. 이거 오늘은 맞잖아. 괜찮은데 요거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쉽지 네. 문제가? 이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아기가 너무 어릴 때는 이제 집안에서만 아기를 케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도 그냥 창문으로 통해서 드는 거 요 정도만 그냥 받고 이랬거든요. 애 황달 없앨 정도 그 정도만 그랬는데 아니 진짜 황달 없앤다고 햇빛 쬐라고 그러고 창밖에 애들 대놓고 이래요. 기저귀 벗겨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잠을 푹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하루에 1시간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 남편한테 부탁을 해서 낮에 걸었어요. 충분히. 그러고 났더니 진짜 잠이 잘 왔거든요. 전 도움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답은 5가 맞는데 네. 찬희 씨가 말하는 그 1시간을 걸었잖아요. 햇빛을 쬐려고. 그래서 잠이 잘 오는 거는 햇빛 때문이 아니고 걸어서? 1시간 걸어서 지쳐서 잠을 지쳐서. 근데 정답이 저는 O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공개를 하죠, 정답을. 그래요? 네. 합시다. 네, 요거는 뭐 사실 답이 네. 나온 것 같아요. 아까 거의 그죠? 네. 아까 오. 제가 정답은 O입니다. 네. 아까 앞선 문제에서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려가지고 맞추신 것 같은데 햇빛을 쬐야지 이제 낮 동안에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밤 동안에 이제 더 잘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우리의 수면을 계속 유지시키고 개지시켜주는 그런 그러니까 물질이거든요. 사람이 해가 뜨면 깨야 네. 되네요. 네네. 네. 해가 있을 때 생활을 하고 해가 지면은 잠드는 게 가장 원래 좋긴 좋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그걸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네. 맞아요. 햇볕을 역시 좀 쬐는 게 도움이 그럼요. 좀 되나 봐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자, 오늘 퀴즈 대결 그래도 뭐 저희 패널분들은 다 역시 잠을 잘 자고 있나 봅니다. 오늘은 좀 제법 수월하게 그죠? 네, 오늘 밤에도 잠 잘 올 것 같네요. 혹시나 반전이 있을까 했는데 반전이 있을 수 없었어요. 네. 이제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 이제 봄이 오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타고 막 이런다잖아요. 그럴 때도 마음이 싱숭생숭하거든요. 근데 이 불면증도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환자가 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있고 이런가요? 네, 그 불면증 같은 경우도 계절에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반응하고 한여름에도 굉장히 이제 불면증 환자가 많고 특히 요즘 같은 이제 겨울에도 불면증 환자가 좀 증가하는 경향이 해가 좀 있습니다. 짧으니까 그런가요? 네, 겨울 같은 경우는 해가 좀 짧고 그다음에 추우니까 이제 밖에 야외 생활을 조금 못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햇빛을 많이 못 받게 되고 멜라토닌 분비가 좀 잘못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이 망가지면서 불면증 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불면증이 있는 분들을 보면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기보다는 뭐 이불을 바꿔본다든지 뭐 베개를 하나 새로 사본다든지 이 정도만 해보고 좀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불면증을 방치한 경우에 좀 더 안 좋아질 확률이 클까요? 네, 물론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모든 병들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이제 그 병의 경과에는 좋은 것처럼 불면증도 마찬가지로 조기에 치료하고 이제 그 잘못된 것을 끊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불면증이 되는 것은 수면에 대한 잘못된 습관과 어떤 믿음들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더 강화가 되고 자기만의 어떤 방법으로 이거 불면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잘못된 습관들이 더 강화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들이 이제 수면제를 많이 복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수면제를 먹으면 잠이 드니까 그거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점점 잘못된 습관들은 강화가 되면서 만성불면증이 더 오래 굉장히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요 불면증 같은 경우는 끊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불면증은 사실은 누구나 네. 스트레스나 뭐 이렇게 해서 잠을 못 잘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불면증 하면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안 좋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불면증 하면은 뭐 텔레비전이나 소설에 나오는 게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우울증 있는 분들도 그죠? 잠을 좀 못 주무신다고. 뭐 주로 이런 것 또는 뭐 사이코 뭐 이런 개념의 이 불면증과 같은 이렇게 한 그룹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병원에서는 불면증을 진단하는 그 기준이 어떻고 네. 뭐 어떤 상태를 불면증이라고 합니까? 이제 불면증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호소를 하시면 다 불면증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 수 있겠고 일단은 불면증이 내가 문제가 돼서 이제 병원을 찾을 정도가 되시면은 아까 뭐 자가 진단 테스트에서 한 15점 이상 되는 그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면 이제 요분들의 어떤 평소 수면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제 설문지를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 그 설문지 안에는 평소에 눈 감고 뜨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침대에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다른 수면 습관들을 자세하게 여쭤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음식 먹는 그 시간부터 평소에 복용하는 약들 그리고 그 약들의 복용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 되게 자세하게 이제 여쭤보고 이제 이거를 수면 패턴을 이제 분석을 먼저 하고 이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왜 그 코골이 심하신 분들도 왜 카메라 같은 걸로 관찰을 아예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비슷한 걸 좀 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수면 장애가 의심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설문지 상에서 수면 장애가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분들은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그 코골이 뭐 수면 호흡 장애 외에도 뭐 다른 뭐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든지 수면 중 다리 떨림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 명 오시게 되면은 그날부터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평소에 수면 습관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필요해서 이제 그 수면 일기를 직접 작성하게 하고 수면 일기를. 네, 그러면서 이제 활동 기록계라는 것 같이 부착해가지고 실제 이분의 한 2주 정도간의 어떤 수면 패턴들을 분석해서 아, 이분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면증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시작하게 됩니다. 흔히 불면증 하면은 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치료가 수면제잖아요. 네, 그 수면제를 어떨 때 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또뭐 부작용 같은 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수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불면증 치료에서 그냥 1차 의료에서는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무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급성기 때라든지 일시적인 수면 장애가 있을 때 아니면 갑자기 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게 일시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제 최소한의 용량을 일시적으로만 사용하고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성이 계속 생기면 그런 잘못된 믿음과 습관들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계속 용량이 올라가고 종류도 많아지니까 그만큼 약은 많이 올라가면 갈수록 또 그만한 부작용이 따르거든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제 낮 동안 졸림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든지 아 그래요? 네, 뭐 몇몇 아이고. 수면제 같은 경우는 수면 중에 이상 행동들이 생겨서 오. 네.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든지 그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 네, 뭐 이렇게 막 갑자기 뭐 음식을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서 이제 소량만 사용하는 거 방향으로. 맞아요. 수면제라는 말을 들으면 좀 덜컥 겁이 나기도 하거든요. 네네. 아우,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 싶은데 또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 광고를 보면 수면 보조제라 그래서 뭐 먹는 젤리 모양도 있고요. 자기 전에 타서 마시는 형태도 있고요. 이거는 수면제랑 다른 건가요? 크게 봤을 때는 뭐 수면제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제 수면 보조제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인터넷이나 이제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은 수면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영양소 정도의 레벨이라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수면제가 조금 무서우셔가지고 수면 유도제라는 걸 이게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네네. 그런 거는 대부분 이제 항히스타민제에서 나오는 그 부작용 중에 졸음을 유발하는 게 있어서 감기약에 있는 것처럼. 네, 그렇죠. 네. 그래 그걸 이용해서 이제 수면을 조금 시작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수면 유도제는 저도 이제 뭐 장거리 비행할 때는 먹어본 적이 네. 있거든요. 네. 진짜 바로 이렇게 잠 못 든대. 네. 잘 주무시기 때문에 굳이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그것까지. 괜히 그래서 네. 비빔밥을 못 먹어가지고 못 깨가지고 비빔밥만 먹었어도 더 잘 네. 왔을 텐데 잠이. 그런 것도 큰 범위에 보면 수면제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면제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수면제는 어떻게든 뇌의 각성을 줄이고 잠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그런 약 안에도 이제 수면 유도제는 들어가고 수면 보조제는 조금 그 수면을 계속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영양소 정도.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식품으로도 많이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영양소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그냥 막 드시는 게 안 되고 그 자신의 어떤 수면 패턴에 맞춰서 그 일정 시간에 이제 드시다가 조금 패턴이 맞으면 조금 이제 휴약기를 좀 가지는 게 필요하고 물론 이제 큰 알려진 부작용 없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고도 진료를 받으시고 어느 정도 규칙을 가지시고 이제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행이다. 제가 아는 분도 이게 수면제를 가끔씩 복용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나 밤에 안 주무시는 거예요 원래. 네, 원래 안 주무시는데 낮에 일이 꼭 있어서 아침 일찍 일이 있는 날은 수면제를 먹는데 정신이 멍해서 그거 할 때 운전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수면제가 내성도 생기고 좀 위험 부담이 확실히 있긴 있잖아요. 이게 수면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제는 최대한 안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불면증 치료의 가장 근본이 되고 1차 치료로는 이제 우리가 인지 행동 치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수면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습관들을 이게 고쳐주는 것들이고 실제로 불면증 치료에서 그 인지 행동 치료를 해보면
한 완치율이 한 80%에서 90% 정도까지. 물론 좀 네. 굉장히 이제 그 치료자가 정성 들여서 해야 되고 시간 좀 걸리지만 그거를 잘 수행하시는 분들은 한 80% 90% 정도 효과를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도 점점 이게 줄여가지고 수면제가 없이 이제 생활 수십 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했음에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고,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그 수면 그 위생 교육이라고 해서 수면 어떤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는 수면 위생 교육이랑 수면과 관련된 잘못된 습관을 교정해주는 행동 치료, 그다음에 수면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개선해주는 인지 치료가 있고, 이게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세션을 나눠서 진행하고, 사람마다 아까 처음에 왔을 때 그 설문지에서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어떤 잘못된 패턴에 따라서 그 맞춤형으로 이제 치료하는 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음악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작업을 하고 또 낮에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감이 그렇지. 막 밤에 네, 오니까. 그때 막 네. 떠오른다고 해가지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좀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런 분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낮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일정하게 그 밤에 이제 일을 하시고 이제 낮에 주무시게 하시면 되는데, 그때도 중요한 게 이제 빛을 이제 일하실 때는 좀 밝게 하고 잘 때는 좀 어둡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좀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멜라토닌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분한테 멜라토닌이라는 물질 자체가 이제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를 우리 몸에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수면을 더 강화시켜 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생각해 네. 보니까 이렇게 뭐 책을 볼 때 한문 옥편만 찾으면 그대로 골아 떨어집니다. 그대로 골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서도 우리가 이렇게 불면증 치료한 방법이 저는 될 효과 수도 많이 있거든요. 봤어요. 네. 진짜 효과 많이 봤어요. 어. 잠 안 올 때 정말 뭐 논어 이런 거 있잖아요. 공자 이런 거 되면 논어?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쉽게 썼다는데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두세 장 넘기면 바로 자거든요. 잠이 쉽게 오네요. 아 그럼요. 책 보는 거 추천합니다. 그렇지. 실제로 인지행동 치료에서 네. 잠이 안 오면 네. 잠자리에서 나와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제 그런 책들 보는 걸 많이 추천하고, 아, 있습니까? 네. 실제로는 지금은 우리가 막 핸드폰이 많아서 막 이렇게 잠이 안 오면 핸드폰을 보는 거는 굉장히 안 좋고, 이게 계속 또 깨 있어요. 그러면. 밝은 빛이 막 들어오기 네. 때문에 또 멜라토닌이 더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네. 아, 저도 방법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네. 방법이 있는데 저 그 빗소리 듣는 거. 아, 빗소리. 약간 요런 걸 막 ASMR이라 그러나? 그런 그죠? 거, 요런 네. 소리 같은 거 듣는 요것도 실제로 도움이 백색소. 좀 되나 봐요. 근데 실제로 많이 지금 뭐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ASMR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명상 아니면 호흡법들도 있고 해서 이게 뭔가 우리 몸의 그 긴장을 낮춰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네. 실제로 인지행동 치료에도 많이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맞아, 뭐 낮에 상추 먹기, 뭐 그렇지. 따뜻한 우유 마시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네, 우리 그럼. 남편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수면이 좀 질이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벽에 눈이 떠지면 명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요.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음식에서 또 해줄 수 있잖아요. 상추를 먹인다거나 수면제를 따뜻하게 탄다던가? 수면제를 갈아가지고. 에이, 그 제가 아니, 그랬어요. 명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명상을 하면은 정신이나 심리 상태가 정서 상태가 더 맑아지기 때문에 아니 초롱초롱해지잖아요. 좀 그럼 평온한 더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더 불면증이 와. 잠이 안 와. 이렇게- 명상을 아, 하면. 그래요? 깨어 있는 그런가요? 거거든. 명상을 하면은 이제 그냥 좋은 생각이 하면은 보통 그렇게 하시는데, 한 번씩 이제 그 교수님처럼 약간 뭔가 명상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 명상을 안 하고 고민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고민 안 돼, 아, 고민 안 고민. 돼. 이거는 네. 번뇌야, 번뇌. 그렇죠. 이거는 네. 명상이 아니에요. 네, 명상.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정말 그러니까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했어요. 음식들. 왜냐하면 네. 상추를 먹는다고 해도 저같이 건강한 사람은 먹으면 낮잠 오거든요. 낮에 먹으면. 근데 근데 배불러서 오는 건지 이게 어, 상추 그러게요. 때문인지 사실 알기가 어려워. 아니, 그게 진짜 도움이 될까요? 실제 이제 우리가 음식 안에 이제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인 트립토판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 일부분 도움될 수 있겠지만은 크게 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불면증이 해결된다든지 그러진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상추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상추를 먹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물질로 수면을 좀 유도하려고 하면 상추를 한 트럭 먹어야 된다고. 아, 그 쌀밥집 정도예요? 정도 그렇죠. 가는 정도는 아무런 네. 그게 안 되는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MSG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라든지 외식을 하고 나면 항상 밤에 잠이 온다 이런 얘기만, 오후에 잠이 많이 쏟아지고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식곤증. 이렇게 왜 네, 어르신들이 그렇지. 조미료만 먹으면은 나는 그냥 잠이 와가지고 안 돼 하는 많이 드신 거구나 그냥. 네. 먹어도 되겠네. 그럼 또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뭐 팁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불면증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그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항상 오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하고 특히나 술이나 뭐 커피를 이제 거의 끊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 도저히 끊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술은 잘 오던데. 술은 무조건 끊으라고 하시고 이제 커피는 오전 중으로 이제 먹는 방향으로. 네. 맞아요. 저도 맞아요. 술을 한 번씩 과음한 날이면요. 다음 날 꼭 새벽 6시, 네. 7시에 꼭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속이 부대껴서요. 아니요. 그냥 진짜요? 눈이 일찍 떠져요. 떠져요? 네. 막 술은- 숙취가 없어도 이상하게 술 마신 다음 날은 6시, 7시에 딱 떠져요. 왜 그런 거예요? 술은 일단은 잠에는 완전 제일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으면 아무 자는 것 같지만 네. 양질의 잠을 할 수도 없고 술 같은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내성도 생기고 의존도도 생기지만 술 자체가 이제 특히나 이제 술을 먹게 되면 밤에 먹지 않습니까? 네. 밤에 먹으면 이제 그만큼 술만 먹을 수도 없고 이제 안주도 먹으니까 이제 부대끼게 되고 그럼 안주 안 먹을게요. 아니 그러면은 낮술은 괜찮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가 또 안 좋은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면 수면 호흡 장애들이 더 악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도 술을 안 드실 때는 코를 안 골거나 무호흡이 없던 분들도 술 먹으면 이제 무호흡이 생기면 네. 그만큼 잠이 이제 계속 각성이 되기 때문에 양질 잠을 더 못 자게 되는 거죠. 술이랑 커피 줄이기. 요거 진짜 술은 중요하네요. 끊고 이제 네. 커피는 줄이고 이렇게 보통 오전에만 말씀드립니다. 마시고. 네네. 네. 그리고 처음부터 실제로 그 호흡법 같은 게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다고 하시던데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좀 혹시 배워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새로 많이 이제 쓰고 있는 호흡법인데 이제 이것도 네. 천천히 굉장히 그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게 우리가 몸이 이제 이완되는 걸 이용해서 이제 불면증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호흡법인가요? 478 호흡법이라고 478. 478? 네네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이 숨을 머금고 있다가 8초 만에 내쉬는 겁니다. 굉장히 천천히 이제 해보는 건데 같이 해보실까요? 근데 누워서 이거 하면 잠이 오겠는데요? 하다가 이제 자게 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8초가 기네요. 네. 일단 7초 멈추는 게 조금 뭐지 싶다가 8초가 되게 기네. 근데 이게 네. 확 이완이 되네요. 네. 네. 갑자기 잠이 오네. 네. 오늘 졸려요. 녹화 힘이 풀려요. 어. 심장 박동이 계속 우리가 긴장하게 되거나 각성하면은 심장 박동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 심장 박동을 조절할 수 없지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제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우리가 조정함으로써 이제 어떤 심장 박동을 줄이고 어떤 자율신경 항진을 줄이면서 이제 각성을 덜 하게 만드는. 네,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 또 이게 그냥 시계 자랑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셔. 불면증에 시계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밤에 이런 거 하면은 또 이제 시계만 보고 계속 그러면은 압박감에 초를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 그냥 찬희 씨는 마음으로. 바로 눈이 풀린 것 같은데. 아니 저 지금 되게 졸려졌어요. 확 졸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초를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에 또 잠이 안 드는 분들도 있는데 저처럼 바로 시작하는 사람이 이게 좀 성격 근데- 차이도 좀 사실 있네요. 그죠? 잘 잡으시는 분이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초를 꼭 맞출 필요는 없이 편안하게 네, 호흡을 맞습니다. 깊게 이게 하라는 얘기로. 478 네. 호흡법에 제가 잠시 해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숨을 들이쉬는 거는 조금 천천히지만 빨리 들어가요. 4초. 네. 근데 꾹 참아야 돼요. 참고 천천히 뱉는 사이에 몽롱해지는 맞아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싹 빠지면서. 뭔가 몽롱해져요. 네. 내뱉을 때가. 어우. 15초 동안 숨을 참고 내뱉어야 되는데 그동안 질식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핵심은 7초를 정확히 세려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하면 원래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네. 천천히 하면 중요하고 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침실에 있는 시계 계속 보고 계시면 지금 이 새벽 2시네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지 새벽 2시까지 그렇게 불안해져, 하시면 불안해져. 그 초를 세지 마시고 네. 그냥 그 정도로 굉장히 천천히 들숨과 날숨만 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걱정에 꼬리를 무는 네네. 분들, 걱정이 많아서 잠 못 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 혹시 뭐 있을까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실제 인지 치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감정 노트라는 걸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걱정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또 생각이 더 많아지다 보면 또 잠에 대한 걱정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노트를 작성을 할 때 해서 잠이 안 오는 날에 그냥 이런 걱정들을 쓰면은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하고 이제 쓰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쓰면서 이제 이거를 노트를 덮는 순간 나는 이 생각을 더 이상 이제 안 한다.
내일 다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이제 마음을 굉장히 안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게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다. 478 호흡법에다가 생각이 좀 많다는 분들은 이 감정 노트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메시지 한 줄로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한 줄 처방전입니다. 불면증 내 탓이 아니고 뇌 탓이다. 그래 내 탓 아니야. 뇌 탓이요, 뇌 탓이요. 이 놈의 뇌야 근심 걱정 좀 덜어내라. 네, 불면증이 보통 이제 오시면은 이게 본인이 엄청 불면증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가지시고 막 그걸 불면증 이겨내려고 노력하시다가 안 되면 이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리고 나는 왜 못 자는 사람일까? 자책하게 되는구나. 그렇죠. 자책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덜어내고 결국은 불면증이라는 게 뇌가 자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가 뇌가 자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잘 세워놓으면은 충분히 이제 불면증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이제 사라지는 그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잠을 자는데 참 도움이 되는 생각, 습관, 환경을 또 바꿔주면 꿀잠 자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노력하면 어떨까 싶네요.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술은 끊으시고 커피도 웬만하면 줄이시고요. 저도 커피 좀 줄여야 되겠네요. 자, 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오늘의 퀴즈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개 클리닉 웰 검색해서 채팅방 들어오셔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랜만에 오신 우리 소유미 씨가 퀴즈 내주시죠. 네, 잠을 자려고 해도 잠들기가 어렵거나 잠을 자다가 자주 깨거나 한 번 깨면 다시 잠을 못 드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수면 장애는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있나요? 몽유병, 2번 기면증, 3번 불면증. 무엇일까요? 햇볕과 또 불면증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 전해드렸잖아요. 볕 좋은 날은요, 이따가 또 꿀잠을 자기 위해서라도 잠깐 나가서 햇볕도 좀 쐬고요. 간단한 산책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밤도 이따가 푹 주무시길 바라면서 오늘 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건강한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